세상의 모든 잡지식 아재스 플레인. 당신이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아재들이 굳이 알려주겠다는 방송 아재스 플레이 지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연을 선생님께서 네, 오늘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연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큰 일이 하나 일어났죠. 예, 세계적 이벤트. 그죠.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죠. 바로 미국은 항상 큰 일이 일어나잖아. 그죠. 얼마 전에도 총기 사고도 그렇죠. 또 일어나고.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쭉 연설을 듣다가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24시간 내로 취임 후 취임 후 24시간. 24시간 내로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취임이 얼마나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예. 그 얘기는 했는데 왠지 쟤라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때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번 굉장히 처참해질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24시간 내로 종결선언을 하겠다는 얘기는 협상 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그거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고지전. 맞아요. 예. 고지전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 그렇죠. 그 영화 고지전처럼. 우리나라도 휴전선이 그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했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하면은 그 유럽의 동쪽, 러시아의 서쪽이잖아요. 자료 나오나요, 지도? 여기 보면은 유럽이 여기 있고 러시아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우크라이나예요. 때릴 거? 그래서 일단 해봐야지. 유럽 자체가 대평원인데 우크라이나 땅이 특히나 완전히 드넓어요. 완전 뻥 뚫렸다고 보면 돼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그 토양이 혹시 체르노젬이라고 굉장히 비옥한 토양입니다. 거기는 뭐 그냥 씨만 뿌리면 자라요. 그 비옥한 체르노젬이 우크라이나의 전체 한 50%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 3대 곡창지대. 유럽의 뭐라 그러더라? 빵 저장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사는 굉장히 잘 되는 땅이고요. 그리고 그 위치를 보면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서쪽으로는 서유럽,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흑해,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굉장히 좋은 지정학적 위치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교육도 엄청나게 가능하고, 진짜 공장 하나 지어도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딱 보기에 이건 직접적으로라도 정말 갖고 싶은 땅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예전에 러시아였는데 독립을 한 거죠. 맞아. 예전에 소련이었는데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우크라이나 우리 땅인데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러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러시아 하면은 뭐 많은 게 떠오르겠지만 러시아? 푸틴, 천연가스. 러시아 GDP의 20%가 이제 천연가스를 팔아서 GDP의 20%가 돌아가고 있죠. 그 천연가스 대부분이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그 송유관이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대부분 지나가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할 수 있다면 그 가스관도 이제 공짜로 쓸 수 있게 되는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그 송유관 있는 데만 따라서 이렇게 먹어도 가스관. 그래서 가스관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지도 뜨나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서 뭐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탐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 관계에서를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순수히 러시아 입장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역사로 좀 갈게요. 한 9세기 때 그 우크라이나 땅에 많은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 이게 동슬라브인 최초의 국가인데, 잘 나가요. 그 좋은 땅에 많은 민족들이 뭐 나라를 세웠고 농사도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잘 나갑니다. 물론 뭐 소소한 갈등도 있었겠지만, 예, 그것보다 발전이 더 먼저 이루어져요. 근데 지들끼리 아웅다웅. 그렇죠. 예, 지들끼리 아웅다웅 무역도 하고, 예, 문화도 발달시키고, 예, 지들끼리 아웅다웅 잘 살고 있는데 저기 동쪽에서 아 들리는 것 같아. 막 옵니다. 들린다? 드득드득 하면서 막 와요. 예, 칭. 그렇죠. 징기스칸. 예, 바로 말 오는 거. 예, 막 옵니다. 예. 이런 말. 예, 바로 우리의 칸, 예, 몽골이 이 키예프 공국을 이제 지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꽤 오래 지배를 받아요. 뭐 실질적 지배를 받은 게 한 200년 되고 그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한 400년 정도 되나? 예. 그러면서 몽골이 이렇게 옆으로는 먹고 러시아도 먹은 건가? 예. 위도 먹었는데 예, 그 위에도 먹어가지고 킵차크 항구 그쪽으로 먹은 게 이제 킵차크 항구. 예. 사실 저기는 좀 비화가 있는데 처음부터 저기를 먹어야지 하고 갔던 건 아니고요. 그 왕 하나가 도망을 가서 예, 그거 쫓아가는 김에 우발적으로 전투가 한번 벌어지고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저기 먹을 땅이 있던데요라고 보고가 돼버린.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를 다 먹은 게 아니라 조금 남겨둔 땅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지역에 러시아가 들어서요. 조그마한 러시아가. 예. 그러면서 그 키예프 공국이 러시아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왜 갈라지냐면 이 러시아 쪽은 지금 몽골과 싸우면 이거 진짜 좆된다. 우크라이나는 뭔 소리냐? 이거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었어요. 저기 벨라루스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예. 근데 몽골 알잖아요. 예. 협조하면 엄청 자상합니다. 협조하면 오케이 세금만 잘 내. 인정. 근데 덤비면 그냥 아작이 나죠. 초토화 시켜버려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덤볐고 러시아는 협조를 해요. 예. 숙였다. 숙였어. 그런 상태에서 몽골이 그렇다는 거죠. 몽골이 숙인 놈들한테는 예. 잘해주고 계기면은 완전히 진짜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몽골의 협력도 받으면서 차츰차츰 세력을 키워나가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참았고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제대로 된 나라를 딱 세우는 거죠. 이게 모잠비크 공국인가 뭐 있어요. 예, 그걸까지 몰라도 되고. 예. 지리 선생이 몰라. 뭐 있어. 나온다. 역사 선생은 아니. 그래서 이제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난 러시아는 이제 안정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고, 우크라이나는 시작부터 굉장히 약했죠. 몽골의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턱 트인 그 나라에 우크라이나가 딱 들어섰으니까 주변국의 침입이 많았겠죠. 예. 특히 이 폴란드가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압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옛날에 그 폴란드 왕조가 있던 예, 그때를 얘기하는 예. 거죠. 윈사를 기병. 근데 뭐 폴란드는 뭐 엄청 강한 강대국이었고, 예. 그런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오케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러 와요. 이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약을 맺는데 이건 좀 중요한 조약이에요. 펠레아 슬라프 조약이라고. 이게 좀 오늘날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펠레아 슬라프 조약에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합병한 거다.
이거는 합병 조약이다. 그 당시에 예, 합병이 됐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군사 조약이다. 뭔 합병까지는 안 간다. 예. 이게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교과서, 러시아 교과서에 다르게 적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폴란드랑 치열하게 싸워요. 와, 근데 이게 안 되겠는 거야, 둘 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죽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폴란드랑 평화협정을 맺어요. 예. 그럼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반씩 그러지, 나누기? 반씩 나눕니다. 예. 우크라이나 진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강이 있거든요. 드나프로 강이라고. 그 드나프로 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러시아, 그리고 서쪽은 폴란드. 예. 요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는 좀 지배를 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거 나중에 폴란드가 똑같이 당하지 않아요? 예, 똑같이 나갑니다. 맞아요. 이게 폴란드가 아까 형님께서 그 강력한 중앙 집권의 그런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예. 내가? 왕이. 예, 왕이. 예. 근데 이 폴란드가 시간이 갈수록 중앙 집권에 실패하게 돼요. 예. 그래서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를 공격하고 폴란드가 차지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간이 꽤 오랫동안 몇백 년 이렇게 지배를 받아요. 예.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독립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붉은 혁명. 예. 이때 레닌이 이제 볼셰비키를 이끌고 11월 혁명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때 세계 최초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생겨나죠. 예,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소련. 예. 자, 그리고 요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가 독일의 좀 지원을 받고 독일을 이용해 독일을 끌어들여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뭐 소련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예. 그럼 뭐 폴란드 절반, 러시아 절반 지배를 받고 있는 와중에 독립을 하려고 아니 했었던 아까 그래서 거죠? 폴란드가 약해졌을 때 러시아가 맞아 밀고 들어와서 우크라이나의 다 남은 먹고, 절반까지 다 먹고 예. 다 먹고 어려워.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을 세우고 예.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해보자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뭐 당연히 독립은 실패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독립은 실패하고 요때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이 생긴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독립이 완전히 실패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소수민족 독립이라는 슬로건 자체는 내세웠어요. 독립을 해서 우리한테 꿇어라. 아, 독립을 하고 연방에 들어와라. 네. 그렇죠. 예. 흡수하겠다. 그래서 연방이라는 이름이 붙어 그러니까 있었어요. 소비에트도 연방이고 네네네. 미국도 연방이고 그렇긴 하죠. 근데 아주 느낌은 다른데. 그렇긴 네. 한데 어쨌든 이거는 레닌 때까지. 예, 레닌이 이제 소련을 세웠잖아요. 레닌은 맞아요. 독립을 한 상태에서 연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레닌은 최대한 우크라이나의 그 자율성을 인정해 줍니다. 언어도 쓰고 문화도 써. 그 대신에 너네는 소련이야. 이렇게. 하지만 다음 등장하는 그치. 사람이 강철의 예. 서기장이죠.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저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주의자라고 하는 스탈린. 예. 스탈린은 그런 거 없어요. 소련은 소련이다. 소련은 소련이고 이때 참 우크라이나가 고난을 많이 받죠. 모두가 고난을 겪고. 예, 모두가 고난을 겪죠. 예. 물론 중국은 소수민족을 인정을 안 하나요? 하긴 하는데 안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수민족 중에서 그나마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고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들끼리 문화상품 팔아먹고 지들끼리 사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행정권을 달라던가 자치권을 달라던가 기타 등등 하면 예, 이제 탄압이 들어가고 특히나 위구르족 같이 우리 나라 따로 세울래라고 하면 아 니들이 탄압이 뭔지 까먹었구나라고 하면서 예, 좀 보면 뭐 내가 안 맞았지 요즘에. 예, 수용소도 세우고 장기도 떼갖고 팔고 고문도 하고 중국은 이제 연방 개념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예, 중국은 그냥 하나의 국가? 그냥 우리나라야. 니네 다 우리나라야. 중국은 연방 개념이 없어요. 연방 개념은 그 나중에 뭐 제 파트에서 좀 하긴 할 건데 연방 개념은 그 동아시아에서 탄생하기는 힘든 개념이에요. 예, 유럽적인 개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대만 있잖아요. 네. 그 올림픽에 보니까 요즘에는 대만이라고 안 쓰고 뒤에 뭐 중대만 뭐 이런 식으로 쓰던데. 아, 그거 예. 그게 이제 홍콩도 따로 나오고 대만도 따로 나오는데 이게 왜 따로 나올 수 있냐면 그 월드컵이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영국이 나오지만 스코틀랜드 따로 나오고 웨일즈 따로 나오고 그런 개념. 예, 그런 개념이거든요. 중국도 그 대만이 외교적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아, 안타깝게도 조금 안 해주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예. 대만 자체의 그 외교를 인정 안 해주는 나라가 안 해주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중국 본토도 중국으로 이제 출전을 하고 대만도 중국인데 대만으로 출전하고 마카오도 중국인데 대만으로 중국으로 출전하고 뭐 그런 홍콩도 식이죠. 예. 그렇게 하고. 네. 근데 뭐 요번에 대만 총통이 새로 들어오면서 취임성에서 한 거 보면은 거의 중국한테 도발을 하듯이 예, 싸우자는 말, 그러니까 독립하겠다는 말 빼고는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다음에 그거 다룰 때 얘기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 뭐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이제 자치권을 부여한 중국이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겠네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고 대만은 요번에 그 취임사에서 얘기한 게 그 나라 그 전통 우리가 너희보다 더 됐을 걸. 너희 70년밖에 안 됐잖아. 우리는 100년 넘었는데. 라고 대만 총통이 날렸죠. 완전 중국을 다뤄야겠네. 그냥 중국 할까요? 계속 하시죠. 예. 어디까지 했죠? 스탈린. 스탈린. 예. 네. 특히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스탈린은 이제 이 소련을 농업 국가에서 본격적인 산업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토양이 좋고 농사가 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스탈린이 생각하기에 그래, 쟤들 농사 시켜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농작물을 팔아서 그거를 산업화로 시키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탈린이 모자란 놈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공산주의 하면은 농사 하면은 다 이거 쓰잖아요. 집단 농장. 예. 이 집단 농장 뭐 아시다시피 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안 해봤는데. 안 해보셨어요? 네. 집단 농장 이거 일 안 하고 싶어요. 또 해봤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야. 예. 이 집단 농장 체제가 어떤 거냐면 그냥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냥 분배는 똑같이.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이상적인 맞아요. 사회에서는 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대부분은 다 근데 같이 인간은 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집단 농장 체제 생산성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그 좋은 땅에서. 그리고 생산하면 뭐 합니까? 누가 다 가져가? 스탈린이 다 가져가요. 결국 이 좋은 땅에 700만 명이 아사하는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예. 이것도 요즘에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자연재해와 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니죠. 우크라이나는 이거는 스탈린의 그 고의적인 학살이다. 의도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학살이라는 단어 홀로도모르라고 합니다. 예. 이때 막 우크라이나는 뭐 소련에 대한 감정 굉장히 안 좋았겠죠. 물론 이 소련일 때 우크라이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만 아니라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소련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우리 소련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크림반도 엄청 좋은 땅이 완전히 뭐 해양 요충지 꿀땅이죠. 꿀땅이죠. 크림반도랑 우크라이나 동쪽의 이 일부 지역을 공업지대를 그냥 우크라이나한테 줘요. 붙여주는 거. 붙여줘요. 왜?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이니까 이왕이면 좀 행정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좀 붙여주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그거라도 가져오려고 일단 뺏었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말이야. 이제 독립하고 나서 러시아가 저거 괜히 줬는데 그러고 그런 것도 다시 크죠. 뺏어온 거 아니야. 그런 것도 크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소련이 우크라이나한테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소련을 치잖아요. 요때 이제 또 우크라이나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그래 독일에 협력해서 우리도 이번에 확실히 독립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독일은 어떤 애들이었어요? 2차 대전 때 나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이 독일 나치에 협력을 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 애들이 저희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약간 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서로 워낙 얽혀 있어가지고. 막 이런 저런이 막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유사한 점이 유사한 꽤 거. 있네요. 근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가진 애들이 공통적인 좀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런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좀 한창 지나서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는데 아마 우리들은 알 거예요. 1991년에 그 고르바초프가 머리에 지도 그리고. 그래 머리에 지도 있는 사람. 고르바초프가 이제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죠. 근데 개혁 개방 정책을 실패해요. 그렇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옐친 때 소련이 본격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을 때 아까 소련이 붙여준 땅 있잖아요. 크림반도랑 우크라이나 동쪽 공업지대 그 지역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가 된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때 소련은 해체된 러시아죠 이제는. 약간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거를 정신이 정리를 제대로 없었던 못 하고 게 아니라 정신도 없었고 엄청 세력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은 거죠. 힘을 개혁 잃은- 개방을 하다가 이게 개혁 개방 정책의 실패도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비리 이것도 엄청 심했고 옐친도 거의 러시아가 엄청 말아먹고 그냥 체제가 한번 실패해서 그 소련이라는 체제 자체가 차곡차곡 실패한 탓도 크고 요새 연구에서는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체르노빌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최소한 자급자족 가능했던 식량이 부족해졌었다라는 부분도 꼽고 뭐 하여튼 몇 가지를 꼽더라고요. 어쨌든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제 한동안 농업을 한동안, 못했나 보네요. 그리고 뭐 체르노빌 그거 복구한다고 러시아 재정이 거의 대부분을 체르노빌에다 때려 박았어요. 그것도 실패 원인 중에 큰 원인이죠.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고 체르노빌 터졌고 부정부패 만연했고 또 이제 막 그 소련의 세력이었던 동유럽 애들도 이제 민주주의화 되고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막 불만을 가진 사나이가 한 명 나타나죠. 푸틴 150%의 남자. 박정희를 존경하는 남자. 푸틴이 이제 2000년도에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집권을 하죠. 자, 푸틴은 이대로는 안 된다.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강한 러시아지만 체제는 자본주의인가요? 자본주의 맛 러시아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아니고 민주주의는 아니고 전체주의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사회주의인데 경제 자본주의를 조금 끌어들였다. 라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는 하는데 투표는 하되 비밀 경찰은 돌아다닐 거고 언론 통제할 거다. 하지만 우린 투표했으니 민주주의다. 다 독립을 하고 러시아만 남았을 때 러시아
그 형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주의면서 옐친이 할 때만 해도 진짜로 민주주의를 네. 어느 정도 해보려고. 제도적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옐친의 무능과 그간 소련 시절에 쌓아왔던 업보가 이제 폭발적으로 다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중간에 그런 일까지 있죠. 한 번은 뭐 그 옛날이 더 좋았다. 아 맞아요. 예, 소련 시절이 더 좋았다. 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예, 여러 번 일어나는데 문제는 쿠데타 시도가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90년대 한 번 그 보수 예전 공산권에 장군들이 일으킨 쿠데타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러시아 특수부대 얘들이 국회의사당 점거하라 하니까 그 거부했죠. 중지를 세우고 안 가. 라고 하면서 실패한 적도 있고 말고 러시아 시민들이 나와서 크렘린 궁 앞에서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못 지나간다. 그래서 탱크를 막아서고 또 한 번 실패한 적도 있고 뭐 그랬죠. 또 뭐 쫄딱 안 망한 거는 이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나 자원도 보네요. 있고, 예, 뭐 역사적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쫄딱 나가진 않죠. 그리고 러시아는 예. 원래 그 가난한데 면역이 좀 있죠. 원래 가난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예. 보드카만 있으면 사는 네,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옐친도 엄청 보드카 많이 마시는 엄청나죠. 모양이에요. 예. 엄청나죠. 세지 좀 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푸틴 강한 러시아 먹힙니다. 예, 진짜 이제 서서히 세력이 확대됩니다. 진짜 뭐 체첸 내전, 리비아 내전 그런데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넓히고요. 오래 했죠 또. 예, 또 오래 했죠. 예, 그러자 러시아 세력이 점점 이제 커지자 서방 국가들이 안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이 동유럽을 나토에 가입을 시키기 시작해요. 예, 그 북대서약 조약기구라고 북대서약. 군사기구죠. 예. 그렇죠. 군사 협력 기구고 예, 군사 협력 기구. 한 군데가 침입을 맞아요. 당하면 네, 다 같이 참전. 우리 다 같이 네, 참전한다. 출동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나토가 동유럽으로 동진을 합니다. 예.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예요. 예. 거의 대부분의 동유럽이 나토에 가입된 상태예요. 지금도. 예. 근데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을 하면은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동쪽이랑 모스크바랑 600km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근데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위협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푸틴이 러시아를 침략한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죠. 휴전의 조건으로 이제 그걸 내세울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예. 나토는 죽어도 안 된다. 예, 푸틴이 좀 세게 말하죠. 그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해라. 그럼 우리 핵 쏠게. 진짜 저 프랑스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푸틴이 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한론 같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네. 푸틴과 트럼프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한론 같죠. 그러니까요. 예, 뭘 해도 한놈이다. 음. 우리나라의 누구하고는 되게 비교되잖아요. 뭘 했는데 뭘 한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뭘 했지? 좀 욕 좀 할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원인이 이제 첫 번째가 뭐 역사적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예, 그런 걸로 이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2년도인가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고 한때 엄청 막 크게 일어나다가 잠시 소강 사태 보이다가 이번에 트럼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설을 통해서 또 슬슬 불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걔도 또 미국한테 협박했더만 뉴스 보니까. 그 동네는 어, 외교를 모드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너네 미국 지원 안 해주면 핵 쏠 거야? 막 우크라이나에 핵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 포기한 아 상태라- 지금은 없어요. 예, 예, 지금 지금은 없는 없는데 상태라서 그렇지 어. 핵을 쏜다가 아니라 핵 개발을 다시 하겠다. 어, 아 개발을 다시 하겠다. 네. 러시아가 아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잖아요. 소련으로부터. 근데 그 전에 소련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막 드러났고 그 상태에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때 그 독립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 3인가 뭐 그 정도로 셌다고 하더라고요. 핵 보유 네, 때문에. 핵 보유 핵 때문에. 보유 때문에. 예. 물론 뭐 나중에 그 핵 보유 다 포기하겠다. 대신에 돈 줘.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되는데. 누가 포기시킨 거예요? 그거를? 아 그건 누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 미국에서 포기시키고 우크라이나는 이거 러시아에 다시 돌려주고. 아니요 미국에 팔았습니다. 아 미국에 미국에 팔았어요. 아 미국. 우리가 살게 핵 한 발당 100만 달러 주고 팔았습니다. 야, 경제 지원을 그렇게 한 거죠. 그 역시 맞아. 미국. 그리고 경제 지원 해주고 네. 안 쳐들어온다 약속하고 그렇게 미국에 팔았어. 예. 그럼 도와줘야지. 그래서 돈으로 도와줬잖아요. 예. 돈으로 좋아졌는데 이것도 너무 좀 이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힘들죠 미국도 유럽 국가들도 힘들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지원이 끊어지는 상태예요. 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 안 도와주면 너네 핵 쏴버릴 거야? 쏜다는 아니고 어. 그 우리는 기술자랑 이거랑 다 있다. 예. 하고 소련은 야 미국 너네 우크라이나 도와줘봐. 그때부터 3차 대전이야. 뭐 푸틴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랑 진짜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 그렇죠. 재처리를 예.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또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에 북한이 또 지원을 했죠. 몇 명, 12,000명인가? 예. 갔는데 간 건 맞는데 뭐 전쟁에 투입이 됐다. 그거는 다 카드라 통신이더라고요. 간 것도 간 것까지는 예, 간 것까지는 양쪽 다 맞는데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네. 간 거는. 네. 아. 근데 뭐 지금 영상에서 떠돌고 있는 뭐 북한 군인의 시체 이거는 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퍼뜨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도 뭐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동양인들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까레스키 뭐 그런 고려인, 예, 네. 고려인. 그래서 그럼 러시아는 좀 지치지 않을까요? 좀 전쟁을 좀 안 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예.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다더라고요. 네. 요즘. 네. 그러니까 뭐 음. 끝내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지금 당장 끝내도 러시아는 이상해져요. 예, 거기에 쏟아 부은 돈도 엄청 많고 한때는 뭐 한 달에 30조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을 때 유럽 국가들이랑 미국은 다 뭐 경제 제재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을 때 푸틴의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거든. 근데 러시아도 이제 강한 걸 좋아하나 봐. 엄청 좋아하죠. 네. 거기야말로 마초의 나라니까. 아,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비슷하네요. 막 그렇죠. 이렇게 힘으로 막 힘으로 우리가 막 세다 강하다 막 이런 거를 좋아하네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승리할 때마다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 이후로 한 3, 40년간은 엄청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한 번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은 확 쪼그라들어. 그래서 푸틴도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전쟁을 멈춘다? 그럼 이거 러시아가 진 거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는 그 세력이 더 쪼그라들면서 그럼 뭔가 명분이 있어야겠네요. 여기서 멈추려면. 명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걱정이 되는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들 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북한이 개입됐잖아요. 예. 이제 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뭐 군인을 몇 명을 파견했다. 예. 파병인지 파견인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뭐 옛날부터 창간 무관 같은 거는 예, 파견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뭐 이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움직이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면 이건 좀 제 생각에는 최악이 될 것 같아요. 예, 러시아가 이기면 우리나라 외교 관계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기면 중국도 약간 좀 영향을 받아서
대만을 좀 침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 경기 침체를 엄청난 경기 위기를 한중일이 같이 받고 있는 와중에 중국도 요새 뭘 해도 안 풀리는 경제 상황인데 그나마 이게 러시아가 이기는 순간 물꼬가 좀 트이는 게 뭐냐 하면 그 미국 돈으로 우크라이나가 싸웠듯이 지금 좀 물자 중에 상당수를 댄 게 러시아 쪽에 중국이거든요. 이제 대금 회수가 가능하면 그나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뭐 정권이 위기가 있을 때는 전쟁으로 돌파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 왔기 때문에 해병대 보내지 마십시오. 해병대 위험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대통령이 그분이라는 게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긴다. 또 러시아가 또 북한한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겠어요. 예. 마치 예전에 미국이 우리나라 지원해줬듯이. 이미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 이상의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 북한의 군대를 현대화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꼭 그까지 안 가더라도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고립된 상태에서 제일 위기를 겪어왔던 거 두 가지가 해결되는 식량하고 에너지. 에너지였는데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이기게 된다. 이번에 군사적 협력을 한 건가요? 만약에 상대방이 했죠. 침략을 당하면 네. 자동 참전하는 걸로. 네. 그리고 또 뒤에서 러시아가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협정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남한이랑 또 대치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도 조금 직결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좀 이제는 생각해야 할 문제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정치색이 없는 방송 아제스플레인을 보고 계십니다. 전혀 없었죠. 네, 저는 없었어요. 정치를 네. 은퇴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대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뭐 어쨌든 트럼프가 협정을 맺게 한다라고 하면 협정을 맺을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전쟁은 끝난다라고 네. 했을 때 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승자 없는 전쟁 아니에요 이러면? 그렇죠. 근데 승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휴전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면 러시아 승, 어떤 조건으로 하면 우크라이나 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리 조건은 일단 첫 번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돼. 이게 러시아 승리 조건이요. 네. 두 번째 크림반도랑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온전히 러시아 땅으로 인정을 해라 인정해달라. 국제사회에서. 예. 지금은 이제 크림반도는 점령 상태고 돈바스가 이제 곡창지대인 네. 거죠. 예. 예. 거기를 이제 안정적인 식량 안정적으로, 자급 지역으로 만들겠다. 어차피 옛날에 소련 땅이었지 않느냐. 안정적으로 이건 우리 거다. 인정해 달라.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승리 조건은 그 반대겠죠. 예, 나토와 EU 가입. 그리고 돈바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크림은 못 준다.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크림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미 돈바스는 친러기가 물론 크림도 마찬가지인데 돈바스는 친러기가 너무 많아요. 예, 뭐 소유해봤자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길 예. 만한 곳이다라는 판단이 있겠네요. 예, 우크라이나 쪽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서 협상이 끝났다. 뭐 그래도 러시아는 북한을 계속 지원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하는데 그 문제가 그거예요. 어쨌든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북한이 개입을 했는데 고작 뭐 달러 몇 푼 벌자고 개입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우리 길냥이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예. 그럼 뭐 러시아의 승리가 됐건 우크라이나 승리가 됐건 뭐 어느 쪽이 됐건 대신에- 북한은 예.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네요. 맞아요. 근데 러시아가 승리하면은 북한의 군비는 좀 더 세실 거고 예, 남한에 대한 대립이 좀 더 세게 나갈 거고. 네. 예. 한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예. 연애 선생의 아제스플레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